이번 시간에는 기업가 정신 중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공정을 개발한다든가 그러니까 뉴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고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슨 사고를 해야?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사고? 좀 그렇잖아요. 창의적인 사고. 혁신적인.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혁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창의적인 사고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창의적인 사고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입니까? 어떻게 했던 것은 창의적인 사고가 아닙니까? 창의적인 사고는 어디서 필요할까? 창의적인 사고. 삶 전체에서 필요해요. 창의적인 사고 할 때 삶 전체에서 필요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삶 전체에서 필요해. 뭔가 변화를 우리는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는 좀 창의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요. 솔직히 그대로 옛날 방식 그대로. 창의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 별로 없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말로는 계속 창의적이라고 했어요. 말로는 했는데 실제는 거의 똑같았어요. 거의 똑같았어요. 창의적인 교육은 그 문제 해결적인 교육은 창의적인 교육 아닐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문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 문제 해결. 문제 해결형 교육은 창의적인 수학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푼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거기도 창의성이 있죠, 없다고는 말이죠. 되게 그러면 학문적인 교육은 창의적인 교육과 아닐까요? 학문적인 우리들이 무슨 하죠? 예를 들면 경제학, 뭐 정치학, 사회학, 그다음에 화학. 아닌 것 같아요. 학문적인 교육은 창의적인 교육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학문적인 교육의 특징은 무슨 사고를 할 가능성이 많냐면 칸막이 사고를 할 가능성. 칸막이 사고 들어봤어요? 칸막이 사고? 딱 칸을 쳐놓고 그 칸에서만 노는 거예요. 닫혀 있어요? 네, 딱 칸을 쳐놓고 경계를 딱 정해놓고 그 경계에서 노는 거예요. 칸막이 사고. 예를 들면 경제학이라면 딱 칸막이를 쳐놔요. 경제학은 이런 것이다. 그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융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학에서만 노르고, 경영학은 경영학에서만 노르고, 이게 딱 그 칸막이 그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학문과 학문 간의 교류 잘 안 하는 거죠. 융합. 학문과 학문 간의 교류는 실제로 더 이루어지고 만약에 학문하고 학문이 예를 들면 경제하고 법학이 서로 법학이 있다.
그러면 경제하고 법학이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뭘로 보냐면은 짬뽕으로 보는 거야. 짬뽕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좀 이렇게 아니다. 낮은 것으로 보는 거야. 낮은 것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칸막이 사고의 특징은 그 칸막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체계를 세우는 데도 초점이 있어. 체계를 세워. 이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 거야. 그 체계를 세우는 데 초점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 체계를 세워. 그래서 이해하는 거.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해하는 데. 하고 나면은 이해는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실제 문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냥 거기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교육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전식으로 이루어져. 사전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 우리 영어 사전은 딱 배열이 어떻게 되냐? A, B, C, D로 딱 돼 있죠. 순서대로. 네. 그래서 처음부터 A, B, C, D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공부도 A, B, C, D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합니다. 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미가 덜하죠. 네? 지루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 문제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집니다. 내가 내 전공이 뭐냐면 무역학이에요. 무역학인데 이 무역학을 자세히 보면은 경제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경제학만은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무역학에 또 실무가 있잖아요. 실무적인 것이 법학적인 요소가 또 있어요. 또 경제학적인 요소가 있어.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간의 관리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관습적인 또는 제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짬뽕되어 있어요. 무역학은 실제로는 무역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짬뽕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 말이죠. 복합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무역학을 어떻게 봤을까? 학문이야? 학문이라고 안 하고?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서 볼 때는 일부 경제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학적인 요소, 학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잡종 같아. 법학 쪽에서 봤을 때 무역이 법학이야? 법학적인 요소는 있어. 그러나 법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경영학 쪽에서 봤을 때 무역학이 경영학이야? 경영학적인 요소는 있어요. 그러나 경영학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관습 제도 쪽에서 봤을 때 제도 있어요. 딱 말할 수가 없어. 그럼 무역학 바깥에서 무역학을 봤을 때는 다른 학문 쪽에서 무역학을 봤을 때는 약간 순종이 아니야, 순종. 그러니까 좀 높게 평가할까, 낮게 평가할까? 옛날엔 낮게 평가했을 낮게 평가했을 것 같죠. 낮게 평가한다고. 학문 쪽에서는 낮게 평가한다고. 그럼 무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무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이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칸막이적 사고에 딱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들 정체성을 잘 못 찾아. 아, 우리가 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대단한 학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정체성이 모호한 학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어떻게든 무역학이라고 하는 것에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엄청.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러면 아무리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평가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칸막이적 사고가 문제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경제학 공부해갖고 실제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잘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국제 무역을 하려면은 실제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실제 무역을 하려면 무역을 하는 인재를 고르고 싶은 거야. 학자를 고르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역을 하려고 하는 인재를 실제 무역이 가능한 무역 자체를 잘하는 인재를 고르고 싶은 거야. 그게 목표는 게 인재상 자체가 그냥 학자를 이런 것은 뭐냐면 학자를 만들겠다는 것이 인재상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인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에서. 네. 인재상이라는 게 있는데 딱 어떤 인재상이란 말도 안 해. 그냥 경제학을 공부하면 다 여러 군데 진출한다 그러지. 경제학을 가르쳤을 때 그 경제학을 배운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문을 했으면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제자들이 가야 될 인재상은 그럼 어떤 인재를 기르는 거냐 하면은 실제로는 학자를 기르는 데 있어요. 학자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학자를. 그 다음에 학자라는 것은 칸막이 사고에 젖어 있는 인재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를 갖춰서 이해하고 말아.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 이런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를 들면 수학 문제 하나 풀어도 사고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굳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이지는 않다. 임팩트가 약하다. 이런 인재를 고르는 것이 대부분 목적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학문을 도입하거나, 학문과 학문과는 경계에서 뭔가를 하거나, 이런 데는 나쁜 걸로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순혈주의에서 순혈주의를 모욕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창의적인 교육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예를 들면 경제학을 가르쳤다 말이죠.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러면 우리도 경제학을 가르치면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수들이 되게 어디서 유학을 했냐면은 내가 돌아보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면 미국 경제학을 가르친 거죠. 미국 경제학을 배워갖고 가르쳐 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경제학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였어.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람은 뭔 말했다, 이 사람은 뭔 말했다, 이 사람은 뭔 말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나 봐요? A 학자는 A이론, B 학자는 B이론, C 학자는 C이론. 그러면 학생이 또 이렇게 하면서 그건 그거고 당신의 이론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론을 만들어? 그리고 시험은 뭐 어떻게 보느냐?
A학자가 무슨 이론을 이야기했느냐, B학자가 무슨 이론을 했느냐, C학자가 무슨 이론을 했느냐를 제시하라 그러고 끝이에요. 그럼 학생이 생각하겠어요? 새로운 생각을 하겠어요? 오로지 뭐예요? 기억력 테스트예요. 기억력 이해력 테스트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어떻게든 그 사람 방식으로 이해하는 테스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자고 하는 길로 계속 가기만 하면은 창의적이지 않고 답습하고 있잖아요. 답습.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이런 정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무슨 순혈주의 뭐 이렇게 해왔다. 이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무역학을 새롭게 보자고. 이 무역학이라는 것은 일단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야, 전통적으로. 소국이야. 소국이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외국과의 어떤 경제 교류를 하지 않으면 잘 살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필요하죠. 꼭 필요해, 잘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을 잘하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인재상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이라는 것은 인터내셔널 경제학에서는 국제경제학이에요. 네? 네. 국제경제학 이론만 냅다 가르쳐. 국제경제학 이론 가면은 무슨 완전히 또 경제학이에요. 학문이에요, 학문. 완전히 경제학이야. 경제학 중에서 대표적인 경제학.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조화를 수출하고,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조화를 수출한다. 이런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4년 동안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시간이면 끝날 이야기를 4년 동안 늘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했다. 그림표를 그렸다. 네? 뉴메리컬 이그젬플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역을 한 사람이 한 번도 신용장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실제로. 무역을 어디서 하는지는 몰라. 무역 박람회 같은 것도 몰라. 무역 영어는 더욱 몰라. 무역에 관련된 실무적인 논의는 거의 관세나 이런 것도 잘 몰라. 관세법이나 이런 것. 그러면 현실에 나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칸막이 사고 학자를 기르려고 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이 학자를 기르는 곳이어야 어때요? 대학은 학자를 기르는 곳이냐, 아니면은 인재를 기르는 곳이냐? 좌우한 대학은 인재상이 정립돼야 되잖아요. 인재상이 정립됐는데 그 인재상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재상이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학문을 기른다 그러면은 그 학문은 경제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도 해야 돼? 법학도 해야 돼. 경영학도 해야 돼. 그 다음에 관습도 해야 돼. 또 무엇도 해야 돼요? 영어도 해야 돼. 외국어도 해야 돼. 외국어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경제 경영 마인드라 그래. 리걸 마인드도 경제 경영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도 가져야 되고, 리걸 마인드도 있어야 돼. 법률 마인드도 있어야 돼요. 리걸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마인드도 있어야 돼. 커뮤니케이션.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맞아요. 지금 시대에 영어라는 것은
글로벌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언어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행만, 비즈니스를 놔두고 여행만 가더라도 영어를 못하면은 거의 침팬지, 불편해요. 약간 침팬지 비슷하잖아요. 글로벌 침팬지. 좀 심한 말이에요? 네. 좌우간, 그 침팬지는 어디 의사소통을 하는데 정확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불편해요. 몸동작이나 손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는 거의 모국어처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모국어는 만큼은 못하지만 모국어처럼 잘해야 된다. 특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융합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니, 그러면 창의적인 교육은 너무 칸막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칸막이에 집착하지 않고 칸막이와 칸막이의 경계를 소중하게 생각, 그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창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창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있는 교과목 중에서 대부분의 교과목은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교과서요? 교과서는 정답, 틀리면 절대 안 되죠. 네. 정답이 맞고 딱 틀리고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창의적 사고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사실상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도 무엇을 가르치냐 할 것이 또 이 교수의 그 창의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에서는 뭘 가르쳐라. 난 그것 자체가 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수가 창의적이지 않으면은 절대 기업가 정신이라는 과목을 가르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교수가 가르치면은 커리큘럼도 무엇을 가르칠까도 창의적이다. 무엇을 가르치는 방식도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은 이걸 가르쳐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실상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한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기존의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을 조금 깨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답습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깨고 새로운 것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관계된다. 실제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해본 적 있죠?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원치 않는 별가지 문제들이 다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존의 그 학문적인 틀만 가지고 교과서만 보고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특정한 학문의 교과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대학에서는 보면은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대부분 어떻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정한 학문만 교육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학문만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학문을 넘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복수 전공한다든가 융합 전공하는 것은 아주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또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또 학생들이 또 힘들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좌우간 경계와 경계가 서로가 칸막이들 간의 교류를 소중하게 오히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사고방식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조금 도움이 됐어요? 네. 네.